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응?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시어머니 장미숙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김소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냄비 뚜껑을 벌컥 열었습니다. 국자로 찌개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짜기만 하고. 국자를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긴. 30년을 해먹여도 실력이 이 모양이야? 미숙이 앞치마를 벗어 소영에게 던졌습니다. 다시 해. 당장? 네. 소영은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찌개가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습니다. 30분 동안 끓인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 장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네 마누라가 음식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네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소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새 재료를 꺼냈습니다. 다시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익숙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미숙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소영의 뒤에 섰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몇 년이야? 30년입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너한테 뭘 바랬는지 알아? 소영은 칼질을 멈췄습니다. 미숙을 돌아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는 거였어. 네 주제를 알고 말이야.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가난한 집 딸이야.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했지. 우리 민호가 너한테 장가든 게 네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이야. 근데 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맨날 며느리 대접 받으려고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소리는 높고. 소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넌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 가정부야. 민호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내 일이야. 알겠어?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뭐, 할 말 있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일이나 해. 미숙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반쯤 썰려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내 와이셔츠는? 민호가 부엌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소영은 가스불을 끄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림질에 둔 와이셔츠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요. 민호는 와이셔츠를 받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소영은 그를 봤습니다. 여보, 응? 어머님이 아까. 민호는 넥타이를 매는 손을 멈췄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엄마가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다시 넥타이를 맸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알았지? 엄마가 까다로운 건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이해해줘. 민호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소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호는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빈 방에 혼자 섰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영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들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미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마셨습니다. 얼굴이 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보다 더 짜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미숙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겠네.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소영은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미숙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반찬만 먹었습니다. 소영은 부엌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미숙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영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찌개를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영은 손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장미숙님 댁 맞으세요?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소영은 서명했습니다. 큰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택배 왔습니다. 미숙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일어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왔네. 미숙이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어깨에 메어봤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명품은 이렇게 비싸야 제맛이지.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너도 이런 거 갖고 싶지? 평생 가도 못 가질 거야. 내 주제엔 시장 가방이 딱이지. 미숙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나 해. 방바닥 좀 닦고. 네. 소영은 창고에서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쓰다듬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가끔 소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석구석 잘 닦아. 먼지 남으면 안 돼. 네, 어머님. 소영은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미숙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 집 며느리가 그랬다고? 어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미숙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그냥저냥이지. 30년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해. 내가 매일 감독해야 돼. 소영은 칼질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 그래. 교육을 못 받았어.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민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야.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천만에. 그냥 집안 가정부지.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게 전부야. 아들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었어. 소영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호가 불쌍해. 평생 저런 여자 옆에서 살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야채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도마에 떨어졌습니다.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소영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미숙이 왔습니다. 식탁을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재료가 부족해서. 그럼 장을 보든지. 맨날 핑계만 대고. 오늘 오후에 장 볼 예정입니다. 됐어. 이것저것 따질 기운도 없네. 미숙이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너는 안 먹어? 어머님 드시고 나서 먹겠습니다. 그래, 그게 며느리 예절이지. 아니, 가정부 예절이라고 해야 하나? 미숙이 혼자 웃었습니다. 소영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간다. 저녁 늦을 거야. 알겠습니다. 민호 저녁은 내가 알아서 챙겨. 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새로 산 명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미숙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30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봤습니다. 손을 뻗어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춥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혜진이었습니다. 어머, 소영 씨. 안녕하세요. 장 보러 가세요? 네. 혜진이 소영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영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요즘 시어머님이랑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소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저는 소영 씨가 너무 안쓰러워요. 30년을 그렇게 사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 진작 나갔을 거예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 씨, 언제까지 참고 사실 거예요? 소영 씨 인생도 소중한데. 저는 이게 제 삶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혜진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영은 혜진의 손을 놓고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봤습니다. 소영은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았습니다. 채소를 골랐습니다. 고기를 샀습니다. 생선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호 명의 카드였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카드가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모든 돈은 민호가 관리했습니다. 계산을 마쳤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소영은 두 손으로 들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부엌에 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소영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민호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소영이 받아서 옷장에 걸었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머님은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셨어요. 그래. 언제 오신대? 늦는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영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밥, 국, 반찬들을 놓았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민호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갈비찜을 봤습니다. 오, 갈비찜이네. 당신 좋아하잖아요. 민호는 갈비를 집어 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네.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민호는 계속 먹었습니다. 소영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나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갈비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히 내 아내지. 정말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끔 헷갈려서요. 뭐가 헷갈려? 내가 당신 아내인지 아니면. 소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소영아,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건 맞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소영은 민호를 봤습니다. 당신은 어머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소영아, 괜찮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미숙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소영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미숙이 신발을 벗으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소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 치워. 내가 알아서. 미숙이 소영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미숙을 안방까지 부축했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옷 좀 갈아입으세요. 시끄러워. 꺼져. 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소영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65이었습니다. 소영보다 10살 많았습니다. 소영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소영은 텔레비전을 끄고 민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소영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쓰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영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민호는 몇 년 전부터 안방에서 미숙과 함께 잤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집주인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하녀였습니다. 소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미숙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무관심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소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영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줘. 네, 어머님. 소영이 에어컨 리모컨을 가져가려 할 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장미숙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은 청소를 멈추고 미숙을 봤습니다. 제 통장이 왜 동결돼요? 무슨 일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 무슨 사기요?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민호야. 민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숙을 봤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전화 받으셨어요? 받았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니?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뭐라고? 제가 투자한 사업이 전부 사기였어요. 회사 자금을 다 날렸어요. 미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집도, 이 집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압류됐어요.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요. 미숙은 비틀거렸습니다. 소영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손 치워. 내가 뭔데 날 만져. 미숙이 소영을 밀쳤습니다. 소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응?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우리 다 잃었어요.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소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매일 밖으로 나가 이것저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물건은 원래 많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물건이 문제였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액세서리들.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소영아. 민호가 불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미안해. 뭐가요? 이렇게 됐어. 내가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소영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당신도 힘들죠. 어머님 좀 챙겨드려요. 소영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사 짐을 실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였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셋이 살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미숙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봤습니다. 엄마, 식사하세요. 소영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미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라면? 내가 라면을 먹으라고?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머님. 싫어. 안 먹어. 소영은 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에게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먹어요. 민호는 라면을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셋은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 여기 못 살아.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으세요, 엄마.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언제? 몇 년 걸릴 건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돌아 누웠습니다. 소영은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정가도 생겼습니다. 사기 연루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소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소영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2~3시간 자고 다시 나갔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미숙과 함께요. 밥은? 민호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너 해줘. 소영은 민호를 봤습니다. 저 지금 막 들어왔어요. 12시간 일했어요. 그래도 밥은 내가 해줘야지.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민호에게 갖다 줬습니다. 반찬은?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사와야지. 돈이 없어요. 내 카드 써. 카드도 정지됐잖아요.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오늘 마감까지 할 수 있어요? 마감까지요? 직원 한 명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수당 더 드릴게요. 소영은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설거지가 밀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소영은 남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소영은 사장에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40분을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미숙은 자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소영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아침은? 미숙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영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왜? 제가 지금 나가야 해서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먹어? 소영은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하세요. 뭐라고? 제가 지금 밥 해드릴 시간 없어요. 지각하면 안 돼요. 소영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밥을 하라고? 할 수 있으시잖아요. 내가 며느리야. 내가 며느리야. 소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뭐? 가정부는 월급을 받아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이 하세요. 소영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두 곳에서 일했습니다. 식당과 편의점이었습니다. 민호는 겨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셋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영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 술 마셔요? 응. 돈은 어디서 났어요? 친구한테 빌렸어.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가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됐어. 너도 맨날 일만 하고 집에는 신경도 안 쓰잖아. 소영은 민호를 봤습니다. 제가 왜 일하는지 알아요? 당신이랑 어머님 먹여 살리려고요. 제가 안 벌면 우리 다 굶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안 먹었어.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소영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몇 개와 김치만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 해드릴게요. 싫어. 그럼 뭐 드실 건데요?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둬. 소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가? 이렇게 누워만 계실 거예요? 미숙이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내가 나를 웃기고 있네. 미숙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너 지금 신이 났지? 응?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망한 게 좋지? 평생 나한테 깔려 살다가 이제 내가 위에 있으니까 좋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에 다 보여. 미숙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굶기려고? 어머님, 인정해. 내가 나를 미워하잖아.
소영은 미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미워했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미워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말들, 한 행동들 다 기억해요. 근데 이제는 안 미워. 거짓말. 진짜예요. 이제는 그냥 안쓰러워요. 소영은 방을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가려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호가 나왔습니다. 소영아, 왜요? 우리 이혼하자.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 이게 서로한테 나아. 소영은 웃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왜요? 갑자기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줄 게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넌 나 때문에 고생만 하잖아. 그냥 내 인생 살아. 소영은 신발을 다 신고 일어섰습니다. 싫어요. 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당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소영아, 당신이 잘 나갈 때는 나한테 이혼 얘기 안 했잖아요. 망하니까 이제 버리려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 안 이혼해요.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좋든 싫든. 소영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민호가 정규직을 구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자로 시작했지만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영 씨, 우리 무료급식소 관리자가 필요한데 맡아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소영 씨가 일도 잘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세요. 월급도 드릴 수 있어요.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보다 나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영은 무료급식소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급식소에 나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노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호가 일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술도 덜 마셨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밖에 좀 나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싫어. 계속 집에만 있으면 병 걸려요. 상관없어. 미숙은 고집이 셌습니다. 소영도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무료급식소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소영은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소영은 국을 떠서 할머니의 그릇에 부어줬습니다.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간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는 장미숙이었습니다. 소영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영은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미숙도 소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소영이 카운터를 나와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지 말라고. 미숙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영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세요. 미숙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이 따라갔습니다. 미숙은 골목 막다른 곳에 멈춰 섰습니다. 돌아설 곳이 없었습니다. 소영이 다가갔습니다. 미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지 마.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집은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요? 민호도 아세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아무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영은 미숙을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싫어. 가지 않을 거야. 어디 갈 데가 있으세요? 밥은 먹었어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알았습니다. 며칠 굶은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로 가요. 밥 드릴게요. 싫어. 나 안 가. 왜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내 앞에서 밥을 얻어먹어.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무시했어. 며느리도 아니라고 했어. 하녀라고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이 꼴이야. 노숙자야. 거지야.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소영은 무릎을 굽혀 미숙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님, 일단 밥부터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요. 나는 괜찮아요. 오세요. 소영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은 미숙을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국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미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영은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더 드실래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랑 싸웠어. 왜요? 내가 또 돈을 잃었어.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을요? 친구가 투자하라고 해서 민호 월급에서 조금씩 빼돌렸어. 그게 들켰어. 민호가 화가 나서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보기 싫다고. 미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었어.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해. 다들 내가 망한 거 알잖아. 창피해서. 소영은 미숙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자고 있었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나 됐어요? 한 달. 소영은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노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몰라요? 모를 거야. 나 집 나간 줄만 알고.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야 해요. 저랑 같이 가요. 어디? 우리 집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호가 싫어할 거야. 제가 설득할게요. 소영아. 미숙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나를 도와줘? 나는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소영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어머님이잖아요. 미숙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영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미숙은 소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급식이 끝났습니다. 소영은 정리를 마치고 미숙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소영이 말을 하려는데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을 봤습니다. 엄마.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소영이 그 사이에 섰습니다. 진정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 엄마 멀쩡하잖아. 노숙했어요. 한 달 동안.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갈 곳이 없었대요. 민호는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같이 사시게 해요. 좁지만 그래도 셋이서 살 수 있어요. 민호는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다가가서 미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민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드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맛있어. 진짜요? 응. 30년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소영은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셋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소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님.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해. 미숙이 행주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소영은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도 소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영이 가르쳐줬습니다. 미숙은 배웠습니다.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소영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숙이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나 일 좀 찾고 싶어. 소영과 민호가 놀라서 미숙을 봤습니다. 일이요?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뭐든 할 수 있어.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급식소에서 일하실래요? 급식소? 네. 봉사자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볼 텐데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다음 날부터 미숙은 소영과 함께 급식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로 바빴습니다. 미숙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일을 배웠습니다. 채소를 썰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국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으로 일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이제 급식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도 미숙을 좋아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사는 게 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과 미숙이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봤습니다. 혜수가 미숙의 친구 박혜숙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백화점을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혜숙도 미숙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아? 응. 혜숙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미숙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일하고 있어. 일? 여기서? 무료급식소에서? 혜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 정말 많이 망했구나.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나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더니, 지금 꼴 좀 봐. 맨날 명품 가방 자랑하고, 며느리 무시하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 꼴이야? 소영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혜숙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혜숙이 소영을 봤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미숙 씨 며느리예요. 아, 그 불쌍한 며느리? 평생 시달렸다는?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이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인생 개판이다. 나는 아직도 잘 살고 있는데 말이야. 혜숙이 명품 핸드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봐. 1,000만 원짜리야. 넌 평생 이제 못 사겠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영이 혜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내가 뭔데 나보고 나가래?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당신처럼 잘 사는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혜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게요. 혜숙은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소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흥, 됐어. 이런 곳에 더 있기도 싫어. 혜숙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소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미안해. 소영아, 내가 나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미숙은 소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아요. 저런 사람들은 가르쳐줘야 해요. 사람들의 응원이 급식소를 채웠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미숙과 소영이 서로를 봤습니다. 별일 없었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네.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어머님, 30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다 미안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며느리로 안 본 것, 하녀 취급한 것, 무시한 것,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내가 우리 민호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숙이 소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나는 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내밀고 살았는데 넌 매일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 어머님, 그리고 나를 살려줬어. 내가 길바닥에서 죽을 뻔했을 때 넌 나를 구해줬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소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민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삶은 안정됐습니다. 민호는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셋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미숙도 함께 일했습니다. 둘은 이제 동료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예전의 미숙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영과 미숙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거 살까? 미숙이 과일을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민호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사줘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장을 봤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누군가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김재훈이에요. 예전에 민호 씨 회사 동료였는데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훈은 민호가 사기를 당했을 때 함께 연루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요. 재훈이 소영을 봤습니다. 이분은 제 며느리예요. 아, 민호 씨 부인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민호 씨는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미숙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할까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같이 가요, 어머님. 응. 셋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하자고 해서 민호 씨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저 때문에 민호 씨 집까지 이르셨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로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네. 망하고 나서 정신 차렸거든요.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재훈이 명함을 꺼내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미숙 씨, 혹시 민호 씨한테 제 회사 올 생각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월급도 지금보다 더 드릴 수 있어요. 미숙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아, 너 어떻게 생각해? 민호한테 물어봐야죠. 민호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 맞아. 미숙이 재훈을 봤습니다.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화가 끝나고 셋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재훈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소영아. 네.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미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영을 봤습니다. 넌 왜 나를 도와줬어? 소영도 멈춰섰습니다. 어머님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난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넌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었어. 급식소에서 나를 봤을 때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면 복수할 수도 있었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나를 도와줬어. 집으로 데려갔어. 밥을 먹였어. 왜? 소영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매일 울었어요. 왜 나한테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나?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거요. 소영아. 그래서 결정했어요. 용서하기로.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소영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급식소에서 어머님을 봤을 때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손을 내밀 것인가. 나는 손을 내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머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소영을 봤습니다. 어머님처럼? 네. 평생 남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결국 혼자가 되는 그런 삶이요. 나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남을 돕고 함께 손잡고 같이 일어서는 삶이요. 소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도왔어요. 어머님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미숙은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소영이 재훈의 명함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김재훈 씨 만났어요. 당신한테 제안이 있대요. 민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재훈이가 회사를 차렸다고? 네. 당신한테 오라고 하던데. 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그럼 천천히 생각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민호는 어머니를 봤습니까? 제시도 되게 속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다 하시네요. 응. 나도 이제 배웠어.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미숙이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변해줘서요. 미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고마워. 나를 다시 받아줘서.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영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소영과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혜숙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혜숙이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미숙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하려고 전화했어?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안해. 뭐?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것들 다 미안해. 혜숙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나는 평생 오만하게 살았어. 남을 무시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추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너한테도 내 며느리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줬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혜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숙아, 응? 나도 미안해. 미숙은 놀랐습니다. 급식소에서 내가 한 말들 너무했어. 내가 힘들 때 더 아프게 했잖아. 아니야, 그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서로한테.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서로한테. 응, 고마워, 혜숙아. 나도. 잘 살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삶은 계속 나아졌습니다. 민호는 재혼의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월급이 2배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셋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영은 무료급식소 소장이 되었습니다. 책임이 커졌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소영과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점심에 함께 일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민호야. 미숙이 불렀습니다. 네, 엄마.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이제 독립하려고 해. 소영과 민호가 놀랐습니다. 독립이요? 응. 내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살려고. 왜요? 여기서 함께 사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야. 너희는 너무 잘해줘. 근데 미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신혼부부도 아닌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편할 리가 없어. 소영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괜찮아요. 함께 사는 게 좋아요. 나도 너희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근데 미숙이 웃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영과 민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 원룸 하나 알아봤어. 급식소 근처야.
거기서 살면서 일하고 가끔 너희 보러 올게.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소영이가 다 가르쳐 줬거든. 미숙이 소영을 받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내가 나를 사람 만들어줬어.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 이별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옆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셋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소영과 민호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아. 내 집이 생긴 게 처음이야. 처음이요? 응.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았거든. 시집도 시아버지 집이었고, 나중에 우리 집도 민호 아버지 명의였고, 미숙이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건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내가 번 돈으로. 이게 진짜 내 집이야.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셋은 미숙의 새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건배. 세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3년을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미숙은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급식소로 출근했습니다. 소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너무 잘 잤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썰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국을 퍼줬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숙도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숙이 쟁반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자리까지 갖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숙은 할머니를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쟁반을 놓아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해요. 참 착하네요. 할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급식이 끝났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소영과 미숙이 함께 걸어서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응? 행복하세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응, 평생 중에 제일 행복해. 정말요? 진짜야. 예전에는 돈도 있고 집도 크고 명품도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행복해. 이상하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이상해요. 진짜 행복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 너 덕분에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다녀왔습니다. 소영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서 뒤에서 안았습니다. 당신, 응?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구해줘서. 소영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어요. 뭐? 어머님을 구하면서 저도 구원받았어요. 미움에서.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가볍고. 민호는 소영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혼자 사는 것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세탁기를 잘못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미숙은 소영과 민호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집이 깨끗하네요. 내가 청소했어. 어때? 잘하셨어요. 셋은 미숙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좀 짰고 반찬이 좀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지? 진짜예요. 엄마가 만든 음식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소영아, 민호야. 네,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미숙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지금 평생 잘못 살았어. 돈을 쫓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걸 잃었어.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진짜 인생의 시작. 미숙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이가 가르쳐 줬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머님, 나는 30년 동안 너를 며느리로 안 봤어. 하녀로 봤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소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민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영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습니다. 미숙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65년은 잘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년은 제대로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바뀔 수 있었습니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웃었습니다.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무료급식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두 곳을 더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소영과 함께 일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나와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호는 재훈의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셋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돌아가며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소영과 미숙은 급식소 일을 마치고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을 봤습니다. 소영아. 네. 나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소영은 미숙을 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근데 말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미숙이 웃었습니다. 5년 전에는 아니었어. 그때 죽었으면 후회투성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 나는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베푸는 법을, 겸손하게 사는 법을. 미숙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다.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 슬픈 얘기 아니야. 행복한 얘기야. 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갈 거야. 그걸로 충분해.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일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급식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영과 미숙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실래요? 눈도 오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걱정 마. 나 이제 다 컸어. 미숙이 웃었습니다. 소영도 웃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응. 너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미숙이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씻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미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도 함께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소영은 다가갔습니다. 미숙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영은 알았습니다. 미숙은 잠들듯이 갔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소영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도 다가와서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조문했습니다. 소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미숙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미숙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민호와 함께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미숙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소영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소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울지 마. 나는 행복하게 갔을 거야. 소영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하지만 다 말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할게.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너 덕분에 나는 마지막 5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65년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5년은 제대로 살았어. 그걸로 충분해. 소영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민호도 잘 보살펴줘. 우리 아들 착하잖아. 좀 바보 같지만. 그리고 급식소 일도 계속해줘. 거기서 일하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었어. 소영아, 다시 한번 고마워. 너를 며느리로 맞아서 행운이었어.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 내 진짜 딸. 사랑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어머니 미숙이. 소영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다시 급식소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영은 국을 퍼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소영은 웃으며 국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소영은 정리를 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숙이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설거지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소영은 계속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급식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습니다.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웃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영은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미숙이 가르쳐준 대로 소영은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영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며느리를 하며 취급하던 시어머니, 파산하고 노숙자가 되어 며느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미움 속에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오만했던 시어머니가 변했습니다. 겸손해지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루 그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